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시중은행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은행원 정도현입니다. 20살에 창구에 앉은 뒤 수많은 어르신들의 돈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퇴직금이고 누군가에겐 손주 등록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68세 박영호 어르신이 통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내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시며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해지 계산을 진행하며 계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년 전 1억 원을 넣으신 상품의 해지 환급 예상액이 약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약 구조상 중도해지 공제와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은 되물으셨습니다. 예금이라 들었는데 왜 내 돈이 줄어드나? 창구에서 자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상품 이름은 저축과 비슷하지만 분류는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처럼 보이지만 보험 계약이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설명서에는 금리가 조금 더 높으며 예금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만 강조되고 중요한 문구는 작은 글씨로 들어갑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이 한 줄이 실제 손실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행과 직원은 예금보다 저축성 보험을 판매할 때 수수료와 실적을 더 크게 인정받습니다. 창구 현장에서는 규정대로 설명했다는 근거가 남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예금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섞여 혼란이 생깁니다. 결국 필요 자금이 생겨 해지할 때 손실을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 분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상품명은 익숙하고 설명은 길지만 핵심 위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가지 진실을 분명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예금처럼 보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예금형 보험의 함정입니다. 계약서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금이 아닙니다. 중도해지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도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내 통장이라도 당장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나 사고로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면 가족이 통장을 들고 와도 바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2가지 예방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랑 응급비는 한 통장에 넣지 말고 따로 나눠두세요. 혹시 모를 일에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맡길 땐 이자보다 원금이 안전한지 먼저 보세요. 1억 원이 넘으면 은행을 나누어 넣는 게 좋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볼 때는 제일 먼저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금리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마음에 넣어두시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돈은 건강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금이라길래 넣었는데 왜 원금이 줄었냐는 겁니다. 아마 제가 15년 동안 창구에 앉아 들은 말 중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설명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1% 높고요.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예금처럼 들리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만 보면 예금 같지만 보험사 상품이고 가입한 순간부터 예금이 아닌 보험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이 줄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의 최순자 어르신은 손주 등록금을 준비하시려고 예금이라 믿고 5천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3년 뒤 손주 대학 입학금이 필요해 찾아오셨는데 환급금이 3,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나는 예금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이라니. 그날 이후로 통장에 도장 찍을 때마다 손이 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정호 어르신께도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해서 보험을 해지하셨는데 2천만 원이 손실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10년 유지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라고는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진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절차대로 설명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설명서에 보험료 납입 해지 공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도 그게 실제로 얼마의 손실을 의미하는지는 거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중도 해지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 두 가지 질문만 하셔도 대부분의 위험한 상품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이 길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사인하지 마세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이나 자녀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면 직원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조금 더 주겠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정확히 알지 못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돈을 잃는 건 금액의 문제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도 남습니다. 그 상처를 미리 막는 게 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리가 높아 보여도 조건을 모르고 가입하면 그건 예금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 어르신의 일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창구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이거 예금 맞나요? 보험은 아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보기엔 예금처럼 보이지만 속은 보험인 상품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상품 이름을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저축, 땡땡적립, 땡땡플랜. 누가 봐도 예금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계약서 안을 자세히 보면 보험 계약자라는 글자가 꼭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상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금은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약속한 이자까지 함께요. 그리고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은 다릅니다. 중간에 깨면 원금이 줄어들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1억을 넣었다가 7천만 원만 돌려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설명을 드리지만 그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빠진다. 해지 공제가 있다. 환급률이 몇 %다. 이런 설명들은 어르신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이건 예금이 아니라 보험이에요. 중간에 찾으시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상품은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세 마디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창원에 사시는 74세 박정희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때문에 조금만 깨려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그분도 예금이라 믿고 가입하셨지만 계약서에는 보험료 납입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5천만 원 중 3,800만 원만 돌려받으셨죠. 이런 일은 박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은 절차상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약관에 다 적혀 있다고 하지만 그 약관을 끝까지 읽어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해 두세요. 상품 이름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말이 없으면 내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해지 시 금액이란 칸이 있다면 중간에 찾으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늘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함은 내가 이해한 상품에서 나옵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 보여도 구조를 모르면 그건 위험입니다. 예금은 맡기는 돈이고 보험은 약속한 돈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어르신의 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런 상품 외에도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펀드와 ELS입니다. 예금보다 수익이 높다고 해서 가입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상품 모두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장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먼저 펀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수익이 나지만 내리면 손실이 생깁니다. 은행이 보장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창구에서는 안정형이라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안정형은 조금 덜 위험하다는 뜻일 뿐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천에 사시는 72세 이정의 어르신은 은행 직원이 권한 안정형 펀드에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몇 달 후 시장이 흔들리자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꼭 써야 하는 돈은 절대 펀드에 넣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돈이라도 한 번에 넣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투자하세요. 그리고 직원이 설명할 때 이건 투자 상품입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EL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LS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정해진 선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이 줄거나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중간에 찾으려 하면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하영석 어르신은 예금보다 이율이 높다는 말에 8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주가가 떨어지며 약속한 조건이 깨졌고 결국 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돈이 줄어든 것도 속상했지만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ELS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돈은 절대 넣지 마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펀드와 ELS는 예금이 아닙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입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만 가능한 상품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추세요.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돈은 시장의 속도가 아니라 생활의 속도에 맞추셔야 합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과 기다려도 되는 돈을 꼭 나누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혹시 사고나 병으로 본인 통장을 직접 쓰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아무리 잘 골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이 생기면 내 통장을 내가 못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김선호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가 급했지만 따님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오셨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출금이 어렵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비밀번호도 다 있는데 정작 본인이 병원에 계시다는 이유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며칠 동안 급히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83세 이정분 어르신께도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요양원비를 내야 했는데 본인 명의의 계좌라 가족이 대신 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느라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돈은 통장 안에 있었지만 당장 필요한 순간엔 꺼내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만 해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 두세요. 배우자나 자녀 한 명과 함께 이름을 넣어두면 급한 상황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리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깁니다. 둘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치매나 사고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가족이 대신 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등록해두면 가족이 어렵지 않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의 후견 신탁 제도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은행에서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가족이 대신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서류도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건강하실 때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모을 때보다 쓸 때가 더 어렵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제때 꺼내 쓰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응급용 통장 하나 따로 만들기, 비밀번호를 가족 한 명에게만 알려두기, 통장 옆에 응급비용이라고 메모 남겨두기. 이것만 해두셔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기록입니다. 그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통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어르신의 자산을 평생 안전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잘 골라두셔도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이 안전할까 걱정되시죠?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은행이 부도가 나도 나라가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즉, 한 은행에 1억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 은행에 2억을 넣으면 1억까지만 지켜주지만 두 은행에 1억씩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이걸 분산 예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평생 버신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명자 어르신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엔 한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셨는데 제가 상담드린 후 세 군데 은행으로 나누셨습니다. 얼마 뒤 그중 한 은행이 영업정지되었지만 한 푼 손해 없이 바로 보상받으셨죠? 그때 말 듣길 정말 잘했어요. 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와 별도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즉 예금 1억, 연금저축 1억까지 총 2억 원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하지만 꼭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 적금, 정기예금만 해당됩니다. 펀드, ELS 같은 보험 상품은 아무리 은행에서 가입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상품 이름에 보험, 투자, 펀드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예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묵는 건 위험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땐 찾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자주 쓰는 돈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두세요. 남는 돈만 정기예금으로 나누어 넣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 금고가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땐 꼭 비밀번호를 가족 한 명에게 알려두세요. 본인만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은행에 1억 이상 넣지 말고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둘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기. 셋째, 장기 상품은 여유자금으로만 가입하기. 넷째, 금고 비밀번호는 가족 한 명과 공유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어르신의 평생 돈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지키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르신께서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6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내가 가입한 상품에 보험 펀드 ELS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설명서나 창구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건 나라에서 보호되는 예금인가요? 이 한마디로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와 응급비용은 분리되어 있나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면 급할 때 불편합니다. 꼭 써야 하는 돈의 20%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남겨두세요. 넷째,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않으셨나요? 1억이 넘는 돈은 은행을 나누어 예치하세요. 두 은행에 나눠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가족이 대신 쓸 수 있는 공동명의 통장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강할 때 준비해두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금고나 통장 비밀번호는 가족 한 명과 공유되어 있나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일에 가족이 돈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만 알려두세요.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10분이 앞으로 10년의 걱정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준비의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 같은 1억이라도 미리 나눠두신 분은 지켜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절반을 잃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자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